자, 오늘은 저희 방송 직전에 전해진 속보로 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겠다. 대장동 건으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일이면 사흘 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 발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출석과 관련된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이었던가요? 주중이 아닌 주말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주말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에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출석을 하게 되면 13일 만에 대장동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서정욱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주중 출석을 검찰이 강경하게 고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가게 됐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유감이다. 현 정권의 민낯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이제 그 13일 전에 예. 그때 2차 출석할 때요. 제 의뢰인이 전화가 왔어요. 본인은 이제 용인 경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 일요일 날 12시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12시.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대.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경찰에 전화하니까 일요일은 이게 노는 날이고 예. 그다음에 12시는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그때 조사하느냐. 이러니까 제 의뢰인이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는 왜 마음대로 정하는데 이거는 나는 안 되느냐. 이재명 대표는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날짜를 마음대로 정하는데 나는 왜 안 되니까? 예. 어허. 이렇게 항의를 해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법 위에 있고 그럼 이게 제 의뢰인은 법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나 이게 법 앞에는 평등하고 동등한 거예요.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이게 기자들도 쉬고 원래 검사도 이게 휴일입니다. 이런 날 이게 10시 반에 내 마음대로 나가겠다? 이거는 검사 독재가 아니고 피의자 독재입니다. 피의자 독재. 피의자 독재. 피의자가 내 마음대로 주말에 내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서 조사독에 내 마음대로 서면 하나 딱 내고 물음에게 대답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예. 이게 피의자 독재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금요일 나간 거는 지극히 타당하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행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나가는 거는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안호영 대변인이 검찰 소환 관련해서 이제 글을 보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라고 요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1차 소환 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 33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33페이지의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라고 하면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묵비권 진술 거부권이라는 건 법에 보장하고 있는 보장된 절차이기도 거죠. 예. 하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피의자들이 하는 경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와 함께 의견 개진을 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 쪽으로 기울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나 검찰의 태도
태도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기소로 가는 수순이라는 점을 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피해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주체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일 것인가. 전적으로 진술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과정까지, 그러니까 재판부까지 상정해두고 내 주장의 요지는 이렇기 때문에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 입장을 견지하겠다. 예. 다만 굉장히 이건 기소로 가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 따르면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그러니까 일부러 두 번 부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좀 변죽을 울리는 질문도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뉴스의 라이브도 저 소식을 아마 신속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이번에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들 검사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도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검찰 조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 대답도 안 한다고 예. 검찰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음. 또 그러면 야당 대표 탄압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환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도 답정너라고 답정너 기소라고 답정 얘기를 기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저런 묵비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제출하신 그 진술서가 한 33쪽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진술서의 앞에 내용은 이렇게 개요 집어넣고 글씨 크게 넣으면 33쪽에도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양쪽으로만 보더라도 100여 페이지의 질문에 33쪽으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냥 할 말만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이 갑자기 겹쳐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때 조국 전 장관도 기소될 즈음에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얘기했고 기자들의 모든 인터뷰에 대해서 사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 갔더니 별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죠. 또 그때 그런 것 갖고 비판하니까 제가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얘기했지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결국 1심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묵비권 또 자기네 방어권을 행사했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건도 지금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또 이 진술에 대해서 예. 일종의 저항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갖고 예. 전 국민들이 특정한 시간에 출두하는 모습 또 기자들과 브리핑하는 모습으로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뉴스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언제입니까? 2월 10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건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이제 검찰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구속영장을 성남 FC 건으로 묶어서 구속영장을 칠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표결에 붙여질 것이고 그로 인해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대로 또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는 기소가 되면 당원 80조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질 겁니다.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것 같고 또 논란이 이어질 것 같고 어쨌든 2차 소환 일자가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정해졌다. 이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